이건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논리나 주장은 아니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세계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뭐 서구 사회가 가져야 하는 소명의식이란 제목이고, 어디까지를 서구 국가로 봐야 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근데 쉽게 말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중에 뭐 이제 공산주의가 아닌 국가들, 그러니까 뭐 근대적인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이 대두되고 발전한 지역들, 뭐 이런 식으로 본문에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서구 사회라는 거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자유주의적 이념이 지배적인 사회 구조를 가진 그런 국가들을 말하는 거고, 이들의 정치적 이념과 사회 구조를 따라가는 것을 서구화라고 정의했을 때,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서구화는 옳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당장 우리나라만 생각을 하더라도 유교가 좀 유교 사상이 지배적인 그런 때에 나이로 막 계급으로 짓밟히고 뭐 한두 살 차이 갔다가 형님 아와 하면서 막 술도 고개 돌려서 마시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서구 사회처럼 상호간 이름 부르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오죽하면은 뭐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학교 선배에 해당하는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센파이로 번역을 해버리죠. 뭐 서양권과 동양권의 문화 차이가 이 정도로 심하다는 거예요. 뭐 군대 같은 경우도 서구식 군대 지휘 구조는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가진 지휘관의 입장이 있고 또 뭐 명령을 받는 부대원들의 입장 차이가 있을 뿐인데 한국 군대의 경우에는 병장이 상병을 또 부려먹고 상병이 일병을 부려먹고 이런 식으로 뭐 지휘 체계랑 상관없이 짬에 의해 갖고 막 간단한 일 하나도 막 그 짬밥 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서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촘촘한 지배 그 계급 구조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계급 구조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튼간에 이제 본문 주제로 돌아가 보면은 서구화는 옳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중공과 같이 반서구주의 선동을 하는 그런 국가들은 국민들이 자유로워지고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거 그게 싫기 때문에 자신들의 중화사상적 권력 야욕을 위한 반서구주의를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화라는 거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런 이제 뭔가 이제 자기들 국민들이 자유로워지는 게 싫은 사회에 이제 그런 국가들은 반서구주의를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화되지 못한 사회라는 거는요. 더 정근대적인 계급 구조와 불필요한 통제에 지배되는 사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사회가 이제 이러한 사회가 서구화가 된다는 것은 곧 이게 해방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민족, 혈통 단위로만 나누면서 서구화에 물드는 것을 무슨 침략자에게 굴복하는 것 마냥 선동하는 거는 그냥 국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두려운 반자유주의적 성향의 기득권들에 의한 선동일 뿐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우한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뭐 서양인들이 코로나에 더 취약한 거는 유전적이라던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서구인들이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키려다가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또한 우한 코로나를 악용을 해서 서구의 자유주의는 틀렸다라는 인식을 주입하기 위한 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반대로 국민들 집구석에 가둬놓고 유흥업 단속하고 뭐 가축 방역하는 것 마냥 자유주의적 기본권조차도 박탈을 해놓고 코로나 확진자 수만 서구 사회보다 적게 유지를 하면은 그러면 만사 오케이인 거는 절대 아니죠. 근데도 오직 코로나 확진자 수라는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자유로운 서구의 사회 체제보다는 동양적인 통제 사회가 더 좋다는 그런 그런 정치적인 인식을 퍼뜨리려고 시도를 한다 그거죠. 당연히 코로나 방역도 중요해요.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를 빌미로 국가가 기약도 기준도 상한선도 없는 무소불위의 통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 그거는 장기적으로 더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사회주의적 친중 사상을 가지고 반일, 반미, 반서구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치 집단이라면 더욱 그렇죠. 아무튼 간에 오늘날 이제 지구촌에서 서구화라는 거는 곧 해방의 개념에 가깝다는 거고요. 반서구주의라는 거는 곧 반자유주의, 어떤 자국민을 계속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 또 반서구주의 뜻이 그거 아니야 병신아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반서구주의는 구체적인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돼 왔다는 거죠. 이게 뭐 사상적 어떤 서양 철학을 반대하는 건지 어떤 서양의 침략 세력에 반대한다는 건지
그 의미가 매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서구화를 먼저 받아들인 국가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제국을 만들었는데 당시 아시아 지역 식민지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던 서구 국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쪽에 거의 서구 열강들의 이제 식민지였는데 그 국가들을 상대로 식민지 쟁탈 전면전을 벌인 국가가 또 일본 제국입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일본 문화는 서구 문화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서구 세력들을 상대로 가장 전면전을 벌인 게 그게 또 일본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두고 일본 제국이 반서구주의였다고 봐야 될까요? 친서구주의였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사상적 정치 체제적인 관점에서는 동양적 유교적 계급주의보다는 서구적 자유주의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적용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부강해지는 길인 것임은 자명하죠. 오늘날 이제 세계적으로 반서구주의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주로 선동에 사용하는 방법에는 과거 서구 사회들이 세계에 자행한 만행들을 비판하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르완다 대학살, 뭐 벨기에의 콩고 대학살, 미국의 필리핀 대학살, 뭐 얘들도 이런 거 감추고 싶어서 히틀러한테 모든 어그로를 몰빵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한데 내가 히틀러를 절대 필드 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히틀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같은 시대 때 다른 그 좀 후진국들, 유색인종들, 백인들이 다른 국가들, 다른 유색인종들 사는 그런 후진국들에다 했던 만행들에 비교해서 과연 그렇게 히틀러만 나빴는가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너무 히틀러만 나쁜 쪽으로 부각을 한 거는 일단 히틀러가 독일 자체가 패전국이기 때문에 어떤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서구 국가들이 다른 어떤 그 만행들을 감추기 위해서 너무 히틀러한테 히틀러의 악행만을 너무 부각시킨 게 아니고 이쪽으로 어그로를 좀 몰빵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자주 써먹는 게 이제 이거 외에 자주 써먹는 게 미국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다는 그거죠. 잘못한 게 당연히 맞아요. 이거는 쉴드 쳐줄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노예는 미국의 흑인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대두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인류의 상당수는 모두 노예로 살았어요. 조선만 해도 다 노예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만 봐도 참 안타깝게도 일제시대보다 훨씬 실생활 수준이 비참한 그런 국가였잖아요. 조선시대가. 그러니까 일제시대는 한 국가의 주권이 다른 국가에 종속된 치욕적인 시대죠. 치욕적인 시대입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국민 개개인이 같은 국가의 다른 국민인 권력자들에게 노예로 부려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도 나쁘지만 조선시대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랑 민족만 생각을 하고 개인을 생각을 안 하면은 이처럼 외세의 침략이 있건 없건 국민들은 불행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덧붙이자면 오늘날의 그 잘못된 그 좌파도 잘못된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민족들이 노예가 되더라도 무조건 국가 권력에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무조건 외세랑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들이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현재 국가의 권력자들 기득권들이 비양심적이고 어떤 비윤리적으로 자기네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없이 자기들이 자기 국민들을 학대하는 국가라면은 그런 국가들은 외세를 상대로 뭐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예.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외세를 받아들여서 국민들 실생활이 오히려 나아진다면 차라리 외세가 들어오는 게 나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여튼간에 이렇게 뭐 외세의 침략이 있건 없던 간에 국민들은 국가가 개인을 생각해주지 않고 국가와 민족만을 이렇게 전체주의만 강요를 하게 되면 결국에 국민 개개인은 불행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은 1700년대에 이미 근대적인 헌법을 만들었고 권리장전으로 알 수 있듯이 얘들은 개인의 권리, 개인의 존엄성을 아주 중대하게 생각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얘네들은 국가 권력도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 국가 권력도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인 헌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전면적으로 내세운 어떤 세계 최초의 정치 이념이 반영된 헌법이 바로 이걸 거예요. 미국의 헌법일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날 오늘날 한국의 민주당은 이 개인의 권리 부분을 삭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중공식 전체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기 미합중국 헌법에 한계가 있었죠. 이거는 우리 국민만, 백인만 해당되는 권리장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국에 끌고 들어온 흑인들은 애초에 같은 국민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실 근데 이거의 본질은 인종 문제뿐만은 아니고 사실 국력 문제예요. 이거를 사실 곧 죽어도 인종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 노예가 된 사람들이 흑인이었던 거지, 흑인이니까 노예로 삼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라틴족보다 오히려 더 하얀 피부를 가진 백인들을, 더 하얀 백인들을 로마의 노예로 삼았고, 그리고 또 그 검투사로 막 엄청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필드 치자는 게 절대 아니고, 너무 인종 문제로만 걸고 넘어지는 것 또한 어떤 반서구주의 선동을 위한 하나의 잘못된 프레임 짜기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길고 긴 야만적인 시대를 지나오면서 겨우 지금 현대에 와서야 인류가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죠. 약한 국가를 침략을 하고 노예 삼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해온 짓이죠. 고로 서구 사회의 힘이 강했던 시기에 일어난 침략 행위에 대해서 사실 서양인들이 사악하니까 일어난 일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동양이나 아랍 국가가 백인들 영토 침략한 사례들도 있으니까. 그쵸? 뭐 그렇다고 쳐도 근대 시대에 가장 강했던 국가는 서구 열강들이고, 미국인들이 자기들끼리는 권리장전을 만들어갖고 자기들 권리를 또 누리면서 흑인은 노예로 부린 것도 사실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잘못한 일이 맞아요. 여기서부터 할 얘기가 사실 본문 주제인데, 서구인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는 반서구화를 추구하며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멀리하고 전통적이고 동양적인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서구화돼서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실은 전체주의자들의 개소리 선동이에요. 올바른 개념은 뭐냐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시행착오 끝에 생겨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들을 지켜나가고, 이러한 사상들로 세계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서구 사회의 소명이다. 이게 지금 본문의 주제예요. 사실상 미국은 이러한 소명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아프간에 뭐 자국 이익 때문에 들어갔다는 뭐 그런 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 말이 사실이라고 쳐도, 사실 탈레반 애들이 지배할 때보다 미국의 정치 권력의 행사가 될 때 아프간이 더욱 살기 좋고 자유로웠던 건 팩트잖아요.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의 흑인 노예는 당연히 잘못된 제도였지만은, 미국의 백인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예 제도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백인들끼리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스스로 포기를 하고, 흑인 노예들까지 정식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을 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대상으로서 흑인들까지 확장을 시켰죠. 이제는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거, 이게 서구 강대국들이 가져야 하는 소명의식인 거고, 이것이야말로 서구 국가들의 과거 만행으로 인한 반서구 선동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경제적인 풍요 또한 당연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이 파트가 굳이 들어간 이유는 또 야국강식충들 그 원시 자본주의자들 또 이상한 병신 같은 반론이 있을 것 같아갖고 그냥 넣는 부분이, 당연히 이게 되려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세계로 확장을 시키려면은 경제적인 풍요, 그러니까 범세계적인 생산성의 증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빈곤한 사회는 규율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어도 환경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게 당장 밥 한 끼 먹기 힘든 극심한 환경적인 부자유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 배급제 같은 것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좌파들이 고의적으로 서구 자본주의를 멀리하려고 하는 까닭이에요. 국민들을 굶겨야지 좌파 선동이 잘 되고, 배급제를 통해 국민들을 꽉 잡고 노예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먹여 살려주겠다는 정치인은 곧 국민들을 가축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들을 가장 기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같은 자가 엄청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가축 노예 국민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시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상당 부분 그 조선시대 수준의 노예 백성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권리, 개인의 소유를 중시하는
이념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서구식 근대 자본주의 경제야말로 인류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풍요를 가져다준 경제 체제인 거죠. 물론 자본주의 또한 그 한계가 있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뭐 한국의 우파 유튜버들처럼 투기도 내 자유고 최저임금 안 주는 것도 업조맘이야 이러는 원시 자본주의자들이나 자국 국민들은 억압을 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 세계 자유무역 시장에서 단물만 빨아먹는 중국 자본 같은 것, 그런 존재들이 오늘날 자본주의를 타락시키고 병들게 하는 병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개인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는 올바른 이념적 토대 위에서만 자유시장이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무조건 약육강식, 무조건 약육강식 그런 식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없고 그거는 그냥 원시시대 경제관념인 거고, 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도 개개인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는 올바른 이념적 토대가 있어야지 그 위에서 성장을 해야지만 자유시장 자본주의도 올바르게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대 서구식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 또한 서구인들이 가져야 하는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쟁자들 말려 죽이기 위해서 중공자본에 빌붙는다던가 이런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지금 서구의 자본주의 또한 근본 이념에서 벗어나 위험한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간파를 하고 규탄을 하고 올바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상적이고 윤리적인 개념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은 돈만 벌면 그만이고 윤리 같은 건 필요가 없다? 이런 것 또한 한국의 우파 유튜버들이 항상 말하는 개지랄 중에 하나예요. 국가건 기업이건 간에 자신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사상적인 기본 개념 탑재와 소명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원시 자본주의와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토대로 한 문명적 자본주의와의 결정적 차이죠. 이러한 소명의식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반서구주의적 선동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유주의적 이념과 사상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며, 그러한 자유주의적 이념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과거의 역사적 비극들을 재차 겪지 않고 또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